네, 부산 경남의 정치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네, 진시원 교수님, 김범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당 지지율 먼저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게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한 43.3이 나왔어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훌쩍 뛰었고요. 자유한국당하고 편차가 13.1%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크게 격차가 벌어졌는데 오차범위가 전주만 해도 1.6%포인트 정도로 거의 박빙에 가까워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게 쑥 다시 차이가 나버렸는데 원인이 어떻게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론 일주마다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좀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네.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네. 좀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 숨겨진 민의를 읽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올라가고 격차가 커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크게 해석하기보다는 네. 좀 면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차이가 많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못 것 같은데요. 믿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네. 얘기는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좀 뭐든지 좀 너무 극한적으로 네. 나가는 것은 안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네. 막말의 정치, 그 막말을 동원한 이 분열의 정치, 그다음에 이 분노의 정치. 네. 이거 지금 한국당이 여태까지 해와서 지지율을 30%까지 끌어올렸는데요. 네. 이번에 좀 과했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상당히 여성 비하 발언이기도 하고, 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황교안 대표 또 부처님 오시는 날 가서 부처님께 좀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네. 불자들도 좀 상당히 실망한 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정치와 종교는 분리를 해야 되지만, 네. 신도들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부처님 오신 날 사찰에 갔을 때 합장하지 않은 그 부분에 네, 대한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얘기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진 게 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일종의 좀 경고를 보낸 거 아닌가. 뭐든지 과하면은 네. 이제 좀 그만해라. 이제는 좀 제자리로 돌아와라. 이런 일종의 무언의 명령 아닌가. 네.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걸로 네네. 이번 여론조사가 보신다, 그죠?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자체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 여론조사도 지난주 여론조사에 비해 가지고 지난주 여론조사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6%까지 좁아들었다가 네. 지금 13% 넘게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호남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7% 나왔습니다. 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들, 그 시기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 중앙일보나 한국리서치, 한국갤럽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네. 호남에서의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2%에 불과해요. 근데 유독 리얼미터만 호남에서의 정당 지지율, 자유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22.7% 나왔다가 네. 이번 주에는 9.9%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자유한국당에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절 문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나경원 대표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널뛰기 여론이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건 맞지 않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6%나 상승한 건 도저히 이거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보면 네. 버스 파업, 전국의 버스 파업, 두 번째 한국 개발연구원 KDI에서 고용지표 발표했어요. 네. 경기 부진에 따른 아주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경기 부진에 따른 경제 동향 발표했고, 그다음에 통계청이 4월 통계청 통계지수 발표했는데 역대 최악의 고용지표, 역대 최악의 실업률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런 여건의 악재들이 겹쳤는데 어떻게 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를 찍습니까?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런 예, 문제 예. 제기실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좀 전에 또 이야기 언급 잠시 하셨습니다만은 정말 거친 말들의 잔치였다고 할까요? 이런 잔치 참 바람직하지 않은 장치인데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한국당 장외 집회 현장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에서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운바,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네. 대통령한테 독재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뭐 연이어서 비난 성명 줄을 이었습니다. 막말을 넘어선 심각한 언어 폭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성 혐오 표현까지 의미를 모르고 쓰게 된 상황은 부끄러움과 사과만으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가만히 있긴 좀 그렇죠. 나 원내대표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우파를 욕하는 것으로 한 줌의 지지층은 결속할 수 있겠으나 국가는 더 빠른 속도로 재앙으로 치닫습니다. 지금 국회는 지금 공전 상태라서 국회 일이 없단 말이죠. 어쨌든 나 대표 저런 원내대표 저런 이야기 해서 스포트라이트 뭐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그 당시 환경이 저 발언이 나올 무렵이 대구에서 장외 집회할 때인데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고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판 여론이 있는 걸 제가 들었고 이 장소가 야외고 장외 집회 장소이고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이 모여 있는 장소다 보니까. 제1야당 원내대표고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업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저 어떤 상황이었냐면 KBS 기자와 문재인 대통령 대담 후에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적극 지지층이 그 KBS 기자에 대해서 막 음해를 하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인터넷상에 난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KBS 송현정 기자에 대한 맞습니다. 비판이 따랐었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와중에 나경원 대표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는데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라고 보는 게 빠르게 상황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상황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했던 것, 뭐 그 정도는 뭐 의도적이진 않았고, 의도적이진 않았던 그리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몰랐던 게 뭐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본인만 아는 상황이라서 뭐 다른 사람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바로 사과를 하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나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거죠. 저는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이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면은 철학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말을 통해서 보통 뭐 사람들끼리도 아니면 뭐 가정 간에도 말을 통해서 싸움이 번지지 않습니까? 뭐 말을 통해서 결국엔 진영이 바뀌고 갈리고 이러면서 집단들 간의 싸움이 붙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정치권이 지금 막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층을 확보해온, 이렇게 강화해온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 거기에 좀 만족해하고 너무 좀 자만하고 취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하는 발언은 일베라고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극우 사이트에서 소수의 분들이 이제 상당히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을 계속 지금 활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을 뭐 직접 본다든지 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아니면 둘러 있는 보좌관들 중에 뭐 그런 분들이 있다거나 좀 뭐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 최고 학벌 나오고 판사까지 하신 분께서 도대체 말 한마디 단어 하나의 파장과 파급력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도가 지나치게 나갔다는 거를 자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젠 거짓말로 무마하려는 것.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뭐 일본 자위대 행사 갔다가도 그때도 뭐 자위대 행사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뭐 법을 아시는 분들은 범법 행위를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하는데 상당히 좀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실망스럽고요. 근데 기범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에서 빨리 이 합리적인 보수, 그다음에 이성적인 보수 이런 분들이 빨리 자정 능력을 통해서 한국당의 본연의 이 보수의 좀 색채를 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의 잔치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예,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인데,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운동 그 자체 말고 다른 의미로 또 이게 주목을 받게 됐어요. 또 논란이 일고 있고요. 한번 보시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주 센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는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봅니다. 발언이 세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용어예요. 의학적 용어. 그러니까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 상태를 그렇게 일컫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황 대표의 광주행에 대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지침을 내렸다는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보실까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등 돌린 민심. 오려면 와라. 이 부분은 신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거들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둘러싼 불미스러웠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말끔히 청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광주 시민들을 모독하는 말씀입니다. 광주 시민들 소중한 분들이고 또 다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황 대표 내일 광주 가실 것 같아요. 예, 뭐 번복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또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뭐 가시겠다 그러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가서 해결을 잘하면 좋겠죠. 근데 네. 뭐 선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가기 전에 적어도 뭐 전두환, 그다음에 노태우 그분들에 의해서 광주에 네. 학살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정당의 후회고 어찌 보면 이렇게 정당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은 뭐 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과거 일이지만 분명히 사죄를 하겠다. 그래서 좀 새 출발을 하는 그런 네.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도 광주의 민생 대장정에 가서 물세례를 맞고 또 그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영남 지역에 와가지고 나는 맞아가면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내놨단 말이죠. 네. 상당히 어찌 보면은 이 그 광주에 가는 분노와 것이. 증오, 네. 그다음에 이 나라를 통째로 갈라놓는 이런 양분해놓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극우를 결집시키는 뭐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진정성이 계시는데 아니라 퍼포먼스일 수가 있다. 광주에 가는 것이 진정성이 그런 아니고 말씀인가요? 상당히 네. 계산된 표계산이고 그래서 네. 검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과거의 광주에 대해서 했던 것에 대한 철저한 사과. 나 이번에도 또 망언을 일삼았던 내놨던 그 세 분의 의원들, 네. 특히 두 분 아직까지 나와 계시는 그 두 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그 직전에 가시기 전에 정당하게 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광주 갔다 와서 하겠다 이러니까 또 진정성이 또 의심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광주행, 네. 그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우리 역사의 가장 아픈 부분이자 네. 우리 현대사에서 반드시 규명하고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야 할 중요한 현대사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장면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네. 5.18 기념식에 제1야당의 대표가 참석해야 되느냐? 네. 당연히 저는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참석해야 되고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의 대표로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다만 저는 정치권 주변에서 이거 뭐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와서 일부러 물을 맞으러 오는 거 아니냐 네. 또 무슨 오게 되면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뭐 등 돌려 서라 네. 하는 이런 정치권의 반응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 제 장면을 모습을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네. 아쉽고 논란이 있지만 광주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참석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큰 해량을 가지고 네. 이번에 한번 받아주면 어떨까? 국가기념일에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지금 제대로 안 꾸려지고 있고 특별법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이종명 의원 제명 뭐 결의를 했지만 의총에서 의결되지는 지금 또 않은 상태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황 대표 갔다 와서 이 문제 해결하는 수수로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황 대표 네. 본인이 광주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빠른 절차를 통해서 네. 뭐 정리하시겠다고 했고, 저는 이번에 그 5.18 망언, 자유한국당 내 5.18 망언했던 분들, 네. 그분들 당사자들이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은 망언을 한 당사자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또 그리고 5.18 희생자들한테 진짜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지만원 씨 주장하는 부분이죠. 지만원 씨 주장하는 부분은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조차도 네. 근거 없는 비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당내에서 이런 과정을 필터링 없이 마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당시에 표도 많이 떨어졌었죠. 맞습니다. 예. 예.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정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네. 이건 용납을 해서 안 된다고 봐요. 용납해서 안 된다고 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끝으로 이 주의 베스트 워스트를 다시 선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 어느 분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들고 나오셨을 텐데. 예, 저는 뭐 워스트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네. 두 분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그 워스트는 이해가 가는데요.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네. 뭐 될 것 같고요. 이 두 분이 지금 한국 정치를 분노의 정치, 분열의 정치, 네. 충돌의 정치, 배제의 정치 뭐 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네. 좀 그 부분에 대한 의미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요. 베스트는 어찌 보면 뭐 같은 당이고 네. 그 저기 교수님의 네. 진 교수님의 평소 네. 그 말씀 성향이나 정치적 성향으로 봐서 네. 좀처럼 베스트로 선정되기 힘든 분을 지금 맞습니다. 내세우셨는데.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성향은 그러시고 뭐 네. 말도 막말도 원래 또 원조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맞는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홍준표 그래서 대표가 갖고 어떤 왔는데 맞는 말을 뭐 하셨나요? 나경원 대표의 그 상당히 그 여성 혐오 처벌 반응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네, 예. 상당히 오히려 혐오스럽다 그런 네, 말.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죠. 고수의 품위를 훼손한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또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이 너무 오래된 캐캐묵은 공안검사 시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공안검사 시각을 버려야 된다. 네. 공안검사 시각으로 바뀐 세상에 적응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다. 그래서 두 분이 좀 심각하게 무겁게 네. 좀 받아들이면 한국당 정치도 바뀌고 한국 정치도 바뀌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지원 교수님께서는 베스트는 홍준표 전 네. 대표 그리고 워스트는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네. 지명을 하셨습니다. 자, 김 교수님. 저는 지금 오늘 그 베스트로 문무일 검찰총장, 네. 월스트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을 꼽았습니다. 일단 베스트부터 설명해 네. 주실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셨죠. 기자회견하면서 기자회견장에서 옷을 벗어 흔들었습니다. 네. 흔들리는 옷은 검찰이고 네. 흔드는 손은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그 네.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검찰 잘못이 아니고 흔들고 있는 손이 잘못이 있다. 네. 오히려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런 액션이 네. 검찰개혁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네. 손하고 옷하고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검찰 인사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하고 분리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조직의 힘을 빼겠다는 게 목적이거든요. 검찰 조직의 힘을 빼는 건 대통령하고 검찰만 분리시키면 돼요.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번 기자회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줬다. 맞습니다. 그 예. 그래서 말씀이시고요. 역설적으로 네. 문무일 총장이 이번에 베스트다. 네. 그럼 워스트는 예, 월스트는 네, 워스트는 아까 조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신뢰를 하지 않는데 원래 여론조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대표성이 항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표성이 뭐냐면 응답률이 낮은 여론조사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많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응답률은 15%, 20% 가까이 나옵니다. 응답률이라면 100명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20명이 응답하는 게 20%죠. 근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약 6% 내외예요. 일단 응답률이 낮고 두 번째 문항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 느낌입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이 생기고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동물국회가 되고 난장판국회가 되고 야당이 길거리로 나가게 됐던 그 기저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민주당이 확신한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 80%가 공수처 법안에 찬성한다 그랬어요. 네. 국민들 58%가 선거제도 개혁을 찬성한다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문항이 뭐냐면
공수처법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어떤 국민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리얼미터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예, 다음 그래서- 주나 다다음 주쯤에 네. 언젠가 리얼미터가 베스트로 한번 선정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베스트로 선정될지 그것도 주목됩니다. 예, 오늘 뜨거운 주제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